헬로, 안녕하세요. 해성마스터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2026년 국가직 9급 시험이 다 끝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2026년 시험이 올해가 새로운 출제 기조로 치러진 두 번째 해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출제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출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자, 시험 난이도는 절대로 이걸 가지고 우리 영어를 가지고 공무원을 뽑을 때 변별력을 영어에서 확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쉽고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거죠. 자, 어휘 문제는 역시 종전에 작년 이전까지 어휘 문제는 원어민들도 어려워한 지역적인 그런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단어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맞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들였고 정말 고통스러운 수험 준비 시간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어휘가 굉장히 평이해졌고 쉬워졌어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문제 해설을 보면 알 텐데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지역적인 그런 영어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주어 동사를 찾아서 접속사 속의 주어 동사를 찾아서 제대로 연결시키고 있냐,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력, 문장 구조를 장악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냐, 이걸 체크하는 그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법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굉장히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을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입학 문제에는 당연히 수능 스타일로 나오는데요. 수능 스타일로 글의 흐름, 주제 찾기, 빈칸 넣기, 자, 다 대입학에 해당된 것들인데 수능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문 안에 들어있는 수준은 수능에 미칠 바가 못 됩니다. 그냥 실용적인 글 읽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어휘력과 그 다음에 구문 해석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그러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그 이유는 그런 학생들 말고 공무원 준비를 지금 이제 하기는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내가 할 만하다. 그런데 영어가 문장이 그렇게 어느 정도 평이한 그 쉬운 문장들마저도 내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런 학생들을 제가 지금 만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지금 해설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제가 지금 강의를 올려놓은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는 철저하게 이제 해석 능력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따 강의 끝나고 제가 다시 제 강의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까? 자, 오늘날, 자, 기후 변화가 만들어, 자, 에서 주어 동사가 나왔네. 이때 에서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쓰이는 에서는 뜻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뭐 할 때,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서 뭐뭐 한 것처럼, 이렇게 상태가 지금
기후 변화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변화되지? 그럴 때는 뭐뭐 함에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변화가 만들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때요? 기후 변화가 어떤 지역을 만든다? 말이 안 되지. 어떤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덜 hospitable, 덜 호의적인, 덜 환대하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를 환대? 누구에게 호의적이요? 인간에게. 오케이?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어떤 지역을 덜 호의적으로 만들어. than others,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increasing, 증가하는.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 s가 나왔어. 오케이? 접속사 a 플러스 b, C 플러스 d 구조를 예측하고 읽어야 되겠죠? a가 b함에 따라서 c가 d한답니다. a가 b함에 따라서 라고 뭐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c가 d한 데까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c를 찾습니다. c가 뭡니까?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증가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즉 증가하는 사람,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will move, 이동할 것입니다. to 끊고 어디로 끊어요? 더로 옮긴다는 거죠. 더. 자, 어떤 곳으로 옮길까요?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비인간적인 그러한 지역으로 옮긴다. vulnerable 그러면 어때요? 뭔가 취약한, 오케이? 취약한 지역으로 옮긴다. barren, 황무지 지역으로 옮긴다. 말이 안 되지.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habitable. 우리 habitat. 서식지거든, 서식지. 그러면 우리가 habitat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habitable 그러면 서식할 수 있는, 즉 거주할 수 있는 뜻이 되겠지.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너무 쉽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메시지는 이렇게 했다. 보니까, 자, 여기는 다 형용사가 나왔지? 형용사들입니다. 현재 분사도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형용사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컴마 찍고 ing 있잖아요. 컴마 찍고 ing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합니다. 여기서 어때요? 그리고로 해볼까요? 그리고 나의 주의를 involuntarily, 비자발적으로, 즉 나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leave, 남겼어. 나를, 자, leave A, B 그러면 A를 B한 상태로 놔두다, 내버려두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뭐한 상태로 unable to look away. 자, 뭐뭐 하지 못한 상태로 나를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look away from, 뭐뭐로부터 고개를 어때요? 시선을 돌리다. 오케이? 그 연설자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메시지가 어떻길래? 메시지가 trivial, 사소한, 지루한, 자, 그 다음에 monotonous, 단조로운, 이러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겠지. 메시지가 어떻게 때문에? 강렬했기 때문이지. 자, compel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어때요? 나머지 이제 소급법을 풀어가고 다 세 개 다 아니니까 3번 고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면 9급에서 compel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강요하다입니다. 뭐라고요? 강요하다. 그러면 ing부터 주고 강요하는, 그래서 뭔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강렬한, 오케이? 이런 뜻이 되겠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문제, 어때요? 어휘 문제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평이하죠? 자, 그래서 필수 어휘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sustainable. 자, sustainable, 원래 sustainable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상황을 sustainable,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뜻입니다. 친환경적인 전기 에너지 시스템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뭐뭐라고 대디아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사입니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되는 주어 동사 떼어내도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utilize라는 말은 이용하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renewable, 재생 가능한 원천, 에너지 원천을 이용하도록 요구합니다. for generating electricity,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위해서, 즉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nd입니다. 자, 당연히 어때요? 대디아를 요구하는데 A가 B, 여기까지가 A가 B 하고, 그리고 and에 의해서 C가 D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기 근데 C는 어때? C? 여기 C하고 여기 A하고 주어가 같을 때 당연히 쓸 필요 없겠지. 그래서 A는 B하고 그리고 D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됐지?
이거 뭐 어디까지 보세요. 이거 그냥 주어 동사 찾는 거잖아. 뭐야? 어떤 문법적인 지식이 전혀 필요 없이 기본 주어 동사만 찾아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D를 동사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여기 동사 봐봐, 동사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고 당연히 어때요?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 전기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동사가 나올 자리입니다. 오케이? and에 의해서 동사 B하고 D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관계로. 됐죠?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1번입니다. 3번의 답은 1번이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이렇게 쉽다. 접속사 그리고 하여튼 주어 동사를 찾아서 오케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야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내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답은 문법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지.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문의 문장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오케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독해에 필요한, 해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문만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너무나, 이런 문제를 공무원 시험에, 그래도 공무원이면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에서 현재 공무원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옛날에 공무원은 있잖아요.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취직하려다 라는 그냥 평범한 중위권 고등학교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보면 틀림없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취업하기도 힘들고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안정된 공무원,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많은 공부의 도사들, 오케이? 공부의 도사들이 모여있는 시험을 보는 곳이 공부의 도사들이 이렇게 보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인데, 오케이?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나 모르겠어. 응?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하는 부담을 덜어준 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잖아. 응? 자,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비록 이게 이제 내용 자체는 쉽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자, 빈칸을 중심으로 앞뒤를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디를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여정이 있는데 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오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쭉 보고 오 저기 산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저 산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세 갈래 길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오른쪽이다. 맨 오른쪽이다. 이렇게 위에서 조망을 하고 먼저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안대를 하고 나를 갖다가 그곳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아까 내가 봤던 그곳이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안대를 씌우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떨고 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세 갈래 길인데 어디로 가야 되지? 당연히 모르죠. 오케이? 당연히 모르죠. 멘붕이 오겠지? 바로 그런 게 바로 이 독해 해석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두 개의 문장을 읽고, 앞부분을 읽고, 적어도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방향은 잡고, 그리고 빈칸으로 들어가야죠. 오케이? 그래야지 여기 딱 왔을 때 어느 길로 갈지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 두 문장 정도까지 있고 일단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방향 잡아보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요? 자, Hi, office printer가 isn't working. 작동하지 않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Did you check paper? 종이 점검해 봤어? 아니면 어떤 컴퓨터 메시지 에러 같은 거 보이더나? 이런 얘기입니다. 종이도 좋고 종이도 오케이고요. 에러 메시지 안 뜨던데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we need to get a technician. get a 동사 원형. 원래는 get to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네. 사역 동사처럼.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제가 제 이제 강의에 다 올려놨는데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석하니까 자 이게 to가 붙었고 말고 신경 쓰지 마시고 get A가 B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A가 B한 상태로 하다. 그래서 A가 B하게 하다. 그래서 테크니션 기술자가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했냐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까리 알았어 알겠어 해놓고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보조 조수 이거 조수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원에게 let me know 그럼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우리 보조원에게 알려주자. 그녀가 그것을 잘 처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될까요? 오케이? 그럼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 보조원에게 알리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해야 될까? 이걸 얘기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 나와야 되겠지? 몇 번입니까? 몇 번이죠? Who should I talk to? 이거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이런 뜻입니다. 몇 번? 1번입니다. 됐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자, 그러면은 이제 흔히들 빈칸 앞뒤 문장을 읽어보라 그러는데 과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습니다. 운 좋으면 될 수 있어요. 보면 이거 좀 쉽게 나오니까 자 감사합니다. That's nice of you. 친절하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말하다니 친절하군. 이렇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런 뜻이죠. I will have to. 나는 해야 된다. 건강한 상태로 머물러야 된다. 뭐 할 때까지? 내가 이 프로젝트를 끝날 때까지는 건강한 상태로 머물러야 돼. 지금 뭔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런데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We don't have a definite date.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 definite란 분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날짜 이상하잖아. FIN, 그 뭔가 끝이 있다. finish한테 finish. 그래서 끝이 있는, 즉, 정해진 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it will probably take. 우리가 take 다음에 시간 나오면 시간이 걸리답니다. 시간이 또 다른 일주일이 걸릴 것입니다. 완성하는 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요? 뭐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정도 나와야 되겠죠? 예. 자, how long have we been?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have been은 현재까지 그래왔다는 현재 완료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을 해왔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do you? 자, 우리가 언제 너는 생각했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 너는 생각하니 언제 네가 그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뜻이야. 끝낼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더 걸리겠지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 이 부분만 읽어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7번입니다. 다음 A에 들어갈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 자, 당연히 여기를 읽어봐야죠. 오케이. 우리는 simple, 단순한 그런 뜻인데 단순한, simplify 그러면 단순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룰, 규칙을 to 끊고 동사 변신 앞에서 일단 끊습니다. 자, to make recycling easier. 오케이? make는 만들다, 재활용을 만든다. 이상하잖아.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규칙을 지금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이런 단체인가 봐. 근데 우리는 그 재활용 그런 규칙을 단순화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뭐 하는 동안에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그리고 maximizing 최대화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재활용 규칙은 단순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핑크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핑크한 제목. 자,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X는
X는 Y 한답니다. 알았죠? X는 Y 한다. X가 뭐지? 글의 중심 소재입니다. 글의 중심 소재. 오케이? 그리고 Y 한다는 그 글의 중심 소재를 작가의 생각 또는 그 중심 소재의 속성을 적은 것이 바로 Y입니다. Y. 오케이? 여기서 중심 소재가 뭡니까? 중심 소재. 재활용과 관련된 건데 그 재활용을 단순하게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뭐야? 제목은 시작. 쓰레기 수집 평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regional 지역적인 차이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cause of household waste 가정 쓰레기를 원인들 무슨 소리? 자, 그다음에 더 단순한 재활용 정책 몇 번? 4번입니다. 됐죠? 너무 쉽습니다. 그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글의 내용 일치 문제는 여러분도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순서 선택지의 순서하고 본문 내용 전개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박죽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지 그걸 먼저 읽고 그 해당된 정보를 찾아서 또 확인한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드, 각각의 선택지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지금? 가정용 활용, 재활용과 가능 품목과 학교 재활용 가능 품목. 가정, 그리고 학교. 오케이? 다르다. 오케이? 이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있는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정과 학교. 됐습니까? 가정과 학교. 여기 나오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자, 그 학교든 간에 그 주 전체에 걸쳐서 똑같은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곳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읽은 곳을 반드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왜냐? 왜 그러죠? 글의 내용 전개 순서와 선택지 순서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은 것 쪽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밑줄 그어놓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지?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시민들은 재활용 가능 품목을 지역별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자, 시민들은 재활용 가능 품목을 지역별로 확인한다는 거. 뭐라고요?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결국 다르니까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지.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활용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는데 지역별로 한다? 읽어보나 마나입니다. 오케이? 읽어보나 마나인데, 오케이? 읽어보나 마나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밑줄 그은 것이 어디냐면요. 여기였죠. 저는 지금 지워졌는데, 자, 이게 뭘까요? 더 이상 체크할 필요가 없어. 받아들여지는 것을 무엇이 받아들여질지 for recycling 그들의 지역 자기 살고 있는 현지 지역에서 이게 사용되냐 재활용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 바로 나오죠. 하면 안 된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경우에는 정원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수 있다. 자, 키워드 시작. 정원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 쓰레기. 자, 정원 쓰레기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밑줄 그어진 그 다음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 이미 해결됐었죠? 해결됐습니다. 자, 정원 쓰레기 쭉 가보겠습니다. 정원 쓰레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정원 쓰레기. 오케이. 자, 적절하다면 정원 쓰레기하고 음식 쓰레기는 같이 섞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같이 넣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지.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번 구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water rate. 자, 여러분, rate라는 단어가요. rate. 여러분들 알고 있는 rate는 어때요? rate. 뭐, 비율, 속도 정도? 많이 알면 비율, 속도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rate라는 단어가, the birth rate, 출생률이 있고요. 비율, 속도, 요금, 평가하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telephone rate, 텔레폰, 율이 아니겠죠? 전화 요금. 요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금. 오케이. 요금. 됐죠? 그 다음에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다. rate of performance, 그 공연을 멋지다고 평가하다. 이렇게 자, 평가하다까지 있습니다. 됐죠? 이 단어 짱이 궁금하죠? 오케이. 이따 수업 끝나고 나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됐습니다. 자, water. 수도 요금입니다. 물 요금. 됐죠? 자, 첫 문장, 두 문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두 문장 읽은 거 아까와 인색하게 인색하게 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 첫 문장, 두 문장 읽고 방향 잡는 것이 중요하죠. 오케이? 자, during the rainy season, 비가 많이 오는 시즌 동안에는, 오케이? 시즌 동안에는 when the city's water supply. 자, when A가 B할 때 C가 D 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 도시의 물 공급이 is at its peak. 최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물 공급이 풍부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 어때요? resident, 주민들과 commercial, 어떤 상업적인 회사들은 will enjoy, 누릴 것입니다. 즐길 것이다. low, 낮은 레이트를 낮은 요금을 즐길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물 공급이 필요하니까 충분하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렇겠죠?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공급은 늘어나 당연히 어때 가격은 내려가겠지. 그래서 오프 피크란 말은 뭐냐면 그건 몰라도 낮은 요금을 즐길 것이다. 즉 낮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지불하고 어때요? 예, 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프 피크는 이게 이제 뭔가 피크란 말은 성수기야. 맨 꼭대기 어떤 수요가 아주 성수기에 달했을 때, 오케이? 그때는 당연히 요금이 비싸겠죠. 그런데 그 성수기가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때 그 오프 피크가 그런 겁니다. 그때는 자기 할인해 가지고 예,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거지. 응? 그게 바로 오프 피크입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낮은 요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During drier months, 건조한 달들 동안에는, 즉 건조한 시기에서는 when A가 B할 때 C가 D 한답니다. 자, the demand on the water system, 물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말입니다. 오케이? 요금은 will increase, 증가할 것입니다. 15%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겁니다. 자, 방향 잡았지?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수도 요금인데요. 당연히 어때요? 차등제로 계절마다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비가 적게 오는 달들 사이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래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글의 목적은 좋습니다. 자, 항상 X는 Y다. X가 뭐야? 자, X는 Y다. X는 Y다인데요. 당연히 뭡니까? 예, 수도 요금이 X가 되겠습니다. 수도 요금이 계절별로 그 속성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거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시작.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지. 수도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수도 요금을 1년 내내 수도 요금을 낮게 책정하니까 많이 쓰세요 라고 광고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계절 물 공급, 요금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몇 번입니까? 예, 다 들어있죠? X는 Y다. 됐습니까? 자, 9번. 문맥상 미적진 스트레인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reduce, 줄인답니다. The strain, 긴장을 줄인다. 자, on our existing water system. 자, 우리의 기존에 존재하는 수도 공급 시스템에 대한 긴장을 줄여라 이게. 자, 뭐 하게 되면 계절 요금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뭡니까? 그런 요금, 수도 요금 기존에 존재하는 물 공급 시스템의 긴장을 당연히 뭐 한다?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긴장은 뭘까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안 좋은 거 역시 당연히 안 좋은 거겠지. 뒤쪽 보실래요? 자, 그래서 제거한다는 겁니다. 뭘 제거해? 필요를 제거해. 값비싼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해. 어떻게 하게 되면? X는 Y 하게 되면. 우리가 차등제로 계절
그런 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오케이?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그 우리의 기존 시스템에, 가해지는 그런 긴장을 줄인다는 거죠. 오케이? 긴장. 그럼 긴장이 뭐겠어요? 당연히. 자, 넣어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줄인다? 무슨 소리? 경향을 줄인다? 무슨 소리? 압박을 줄인다. 당연히. 긴장이 되어 있으면 이게 결국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몇 번? 답이 3번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문장 읽고 방향 잡자. 항상 대입학 문제. 이거 결국 글의 목적 대입학 문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글을 썼는 거냐? 첫째, 두 번째 읽고 방향 잡자. 방향 잡습니다. 자, 이건 편지의 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진료되지는 않겠죠. 오케이? 먼저 뭐 안부 전하고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싶겠지. 됐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속에 방향은 들어있다. 오케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오케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방향 정도는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맨 끝으로 가서 바로 맨 끝에 그 사람의 말하는 편지를 쓰는 의도가 들어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문장 읽고 맨 끝으로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proposal.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는 구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지금 답만 해설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구문 설명을 제가 이제 이따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익히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당신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for the 제안서에 25번째 기념일 행사에 당신의 아이디어, 투꿈꿔 무슨 아이디어? 시작. To include Western and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content. 동아시아 그리고 서양, 동양과 서양의 문화 콘텐츠를 포함하고자 하는 당신의 아이디어는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띄워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끝으로 가볼까요? 자, could you please send me the revised plan? 자, 나에게 수정된 계획안을 보내주실래요?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나 봐. 오케이? by the end, 이때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 문제를 찾아가야 되겠네, 할 수 없이. 오케이?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정도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What about reserving a larger conference hall instead? 대신에 What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야. 이때는 그 대신에 앞에 나온 것 대신에 What about reserving a larger conference hall? 더 큰 컨퍼런스 홀, 회의장, 그런 컨퍼런스 홀을 리저브, 예약하는 게 어떻겠니? 이 말입니다. 당연히 어때? 그러면 장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됐죠?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시작. 뭐 하려고요? 제한된 변유에 동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변유가 뭔지 모르지만, 동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아까 더 큰 장소를 원한다. 더 큰 홀을 그쪽으로 예약하면 어떻겠냐라고 한 거잖아.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초점을. 더 넓은 공간적 베뉴를, 더 넓은 공간, 아까 홀, 오케이? 더 넓은 홀 지금 요구했잖아요.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2번. 너무 쉽죠? 지금 계속,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테크닉, 문제풀이 테크닉 같은 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적용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능력이, 오케이? 오직 그것만 생각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무슨 인터넷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편법, 오케이? 풀이, 이런 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 어때요?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쫓다가 여러분
여러분 수험 생활 완전히 망칩니다. 영어 완전히 망치니까요. 첫째도 둘째도 믿을 것은 나의 해석 능력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어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당연히 여기도 이제 내용과 일치하는 문제니까 똑같은 순서대로 배열돼서 쓸 겁니다. 여기 글의 내용 전개 순서대로 똑같이 선택지가 이렇게 정리가 됐을 텐데요. 배치됐을 텐데, 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내용하고 내용 일치 문제인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인지, 자꾸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잊어먹고, 자꾸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드시 어디다가, 예,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위표, 이렇게, 가위표로 이렇게 해놓고, 예,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자, 방문객들은 need to purchase 티켓을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 guided tour, 여행, 인도된 여행이니까 안내원이 있는, 안내자가 있는, 인도자가 있는 그런 여행에 티켓을 구매해야 된다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guided tour하고 티켓입니다. 오케이. 자, 이래 놓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키워드 잡았죠? 키워드 잡았습니다. 이건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여기 미술 박물관이네. 오케이? 자, 여기 티켓 나오지? 티켓 나왔고요. 티켓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디드 투어가 나왔네. 오케이? 그런데 너는 어때요? 패시지나 통행권, 그리고 티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 없다나? 필요 없어. 자,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읽은 내용은 일단 밑줄 그어놓고 다시는 어때요? 선택지 읽으면서 이리 올라오면 안 되겠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아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이게 가입표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틀린 거잖아.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표를 쳐놓은 거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다. 알았지? 실수 없이 빠르게 하려면 반드시 여기다가 내용 일치 문제는 동그라미, 틀린 것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입표입니다. 됐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2번 볼까요? 박물관이 닫힌대. 언제? 크리스마스 날 닫힌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새해 첫날에 닫힌다는 거죠? 확인해 가보겠습니다. 아까 밑줄 그어놓은 것이 어디냐면요. 밑줄 그어놓은 것이,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 밑줄 그어놨잖아.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부터 쭉 가는 거야. 자, 매일 9시에서 저녁 7시에, 9시 열어가지고 7시에 문 닫아요. 그리고, 어때요? 12월 25일, 그리고 1월 1일. 이게 12월 25일을 똑같이 쓰면 말이 돼? 응? 그러니까 이걸 크리스마스 날 바꿨고, 이거 새해 첫날 바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나마나죠. 글의 흐름과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1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12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내용과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하라고요? 일치라고 하든가요? 일치라고 쓰든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세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됐죠? 예,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앞에 나온 내용을 두 문장 정도 읽어보는데 인색하게 굴지 맙시다. 오케이? 20초, 15초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엇이든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 에너지 협동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에너지 코퍼레이션, 오케이? 일을 합니다. 왜? 정부 기관들과 또 산업체들, 그리고 아카데미아, 당연히 어때요? 대학교들이겠죠. 일을 한다는 겁니다. To shape,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우리가 쉐이프하기 위해서 그 국가에서. 그것의 목표는 뭐 하는 것입니다. Build a strong, 강한 에너지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됐죠? 그러면 지금 이걸 이 단체는 뭔가 어때요?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 정부 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산업체들, 그리고, 또, 산학 연구기관들 합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뭔가 에너지 관련된 그런 어때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래 놓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보죠, 이제. 자, 그것은 목표로 합니다. to step 확립하는 것을 견고한 국가 에너지 협조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답은 이것도 뭐야? 답 1번이래? 응? 1번. 나머지도 확인해보면 그렇게 뻔합니다. 이거 일치하는 1번이에요. 1번. 됐습니까? 13, 14 문법 문제입니다. 자, 수능 스타일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문장 구조를 어느만큼 문장 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냐, 이걸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문장 구조에 대한 통제력, 여러분들의 통제력, 오케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regardless of 뭐뭐과 관계없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 때는 뭐가 나오지? 명사가 나오죠. 그럼 어딘가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예. 전치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부분이 쭉 여기까지예요. 쭉 가가지고 and 나오고 또 여기까지 계속 지배받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요. 예. 자,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부분이 주어겠지? 얘가 주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 보니까요. 주어 보니까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앞으로 명사, 주어, 동사 그럴 때는 그거 가로쳐가지고 꾸며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시작. 그것이 정의하는, define, 정의 내리는, 정하는 기간은 바로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주어가 단수니까요. 당연히 is죠. 항상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먼저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세 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수의 일치. 뭐라고요? 수의 일치. 그 다음에 둘째는 어때요? 시제. 시간이 지금 제대로 표현되어 있느냐? 오케이? 그리고 셋째는, 예. 능동, 수동, 태, 능동태, 수동태, 그 태를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지금 어때? 주어가 is, 이거 동사인데요. 주어가 3인 단수니까, 어때요? 당연히 is 쓰는 거. 아무런 문제 없지? 중요하다, 이런 거, 중요하다. 오케이?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용 읽어봐야 돼. 내용 읽어봐야 돼. 어느 정도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정도 읽어봐야 된다니까. 자, 이거와 이거 정치적, 도덕적 이런 confession 그리고 철학적인 기원과 관계없이 용어 무슨 용어? 중세 시대라는 용어의 철학 이런 기원과는 관계없이. 자, 그래 중요 소지는 중세구나. 오케이. 일단은 중세구나. 그것이 규정하는 그런 기간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뭐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그것이 witness 목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중세죠, 중세. 오케이? 이 영어말에 참 독특한 표현인데 2026년은 엄청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2026년이 목격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영어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응? 어떤 표현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걸 위해서 주어가 우리 일반인 주어를 불특정 다수를 주어로 쓰지 않거든. 그럼 2026년에 일어난 사건들은 결국 불특정 다수가 다 목격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은 중세시대죠. 중세시대는 witness, 목격했습니다. 오케이? 자, because 무슨 사?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문장.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목격했습니다. 출현을, distinct는 분명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그런 뜻이야.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 유럽 문명의 출현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가. 오케이? 이미 여기서 동사 끝났습니다. 동사 끝났지? 그럼 얘는 뭐야?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란 얘기는 여러분 ed가 붙어가지고 과거처럼 보이지만 과거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야? 과거 분사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분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요. 자, 분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제가 문법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다 제가 다 설명될 거예요. 어디서? 제 강의 사이트에서. 자, 이렇게 분사에 밑줄고 있으면, 과거 분사에 밑줄고 있으면 혹시 현재 분사가 ing가 아닌가라고 체크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능동과 수동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유럽 문명이 지가 중심을 잡은 게 아니죠. 여기 지역에 중심이 잡혀져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니까 당연히 과거 분사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계 왜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where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도시다. 나는 그곳을 그 도시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 3살짜리 애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 오케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 서울은 내가 방문하고 싶은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꾸며주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하나 빠지죠. 뭐가 빠집니까? 서울은 내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도시 하면서요. 우린 이걸 꾸밀 소식을 받는 말 우리는 선행사라고 그래. 선행사하고 의미가 중복된 단어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뽑아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준 거야? 접착제, 접속사로 지금 문장이 2개잖아요. 접속사로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주나 볼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2개 문장 하나로 결합시키는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냐? 뭐뭐 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는 접착제야. 이럴 때 장소. 자, 그런데 문제는 명사를 뽑았습니다. 명사를 뽑아서 접착제를 만들어주려면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where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입니다. 관계대명사 위치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자, 서울은 도시다. 내가 그녀를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결시킬래요? 서울은 내가 그녀를 처음으로 만난 도시. 그러면서 어때요? 대어가 빠지죠.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어때요? 뽑아가지고 버린 게 아니야. 뽑아서 버린 게 아니고 이걸 뽑아가지고 뭘 만들어줘? 접착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뽑았습니다. 뽑아서 접착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만들어졌지? 이럴 때 장소가 나왔을 때 해당되는 부사는 바로 where를 쓰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부사니까 대어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 아니야. 오케이? 왜 부사냐? 당연히 거기에서 만났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사를 가지고 접속사를 의문사 where 장소에 해당되는 의문사가 where죠. 근데 그 의문사를 그대로 관계사를 활용해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대어를 이걸로 접속사로 바꿔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 해석은 바로 똑같이 관계대명사든 이제 부사를 가지고 대어라는 부사를 가지고 접착제를 만들어줬으니까 접속사로 관계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뭐야? 시작. 2개 문장 하나로 일단 결합시켜줬지. 그러니까 접속사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꾸며줄 때는 당연히 꾸며줄 때는 뭐뭐 하는 이란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뭐야? 선행사와 똑같이 선행사의 의미가 들어있다. 선행사. 알았지? 이 선행사는 당연히 명사죠. 접속사 플러스 명사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건 관계부사죠. 관계부사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 그러면 관계부사는 당연히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 해석은 똑같아.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는이야. 알았지? 뭐뭐 하는인데 이때는 선행사가 아니라 선행사에 해당되는 선행사의 부사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부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똑같은 더 시티라는 명사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쪽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당연히 명사가 빠졌으면 있어야 돼. 명사가 빠졌으면 마치 이빨이 빠진 거 똑같아. 훤히 보여.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다. 관계대명사 뒤쪽은 불완전하다. 그런데 부사는 빠져도 돼요. 부사는 빠져도 물론 의미적으로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부사는 빠져도 돼요. 문장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봐봐. 내가 그녀를 만났다. 그녀를 만났다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하는 타동사야. 목적어를 필요한 타동사. 근데 뒤에 목적어 있잖아. 주어도 있고 빠진 게 없지. 그러니까 뭐야? 완전하다? 그러면 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 선행사가 똑같이 장소 명사가 나왔지만 이게 무조건 where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럼 판단하는 건 위치인지 where인지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 불완전을 따진다.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말이야, 여기에 위치 대신, 장소 나왔으니까 외워라고 착각하기 쉬워. 그래서 where를 써놓고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 이건 위치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문장이 불안정하니까 where가 아니라 위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where에 또는 위치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요, 어법풀이 체크를 해봐야 돼. 혹시 뭐가 아닌가? 위치가 아닌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 장소가 나왔고 where가 나왔는데요. where가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주어가 없지? 그럼 이거 where가 아니라 뭐? 위치다. 알았지? 이렇게 체크합니다. 몇 번? 4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 해석할 때 필요한, 해석을 정확할 때 필요한, 정확하게 해야 될 때 필요한 어때요? 문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단어죠. 근데 그 단어들을 다 어때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문장에서 비슷한 성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끼리 묶어봤어. 그랬더니 8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명사하고 대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탄사는 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문장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옵니다. 명동에서 하는 형부, 형부, 오케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것이 팔품사.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시작. 명동, 형부, 전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살짜리 어린아이라면 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해 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당연히 언어 생활이 복잡해지겠죠? 생각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예,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도 더 복잡해져야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확장을 시켜야 돼, 확장. 그런데 이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확장 현상이 일어나고요. 동사하고, 물론 동사는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 중심을 잡고 있지만 또 동사가 하는 역할은 얘가 변화무쌍하게, 여기 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또 다른 동사 나올 수 있어. 여기 동사가 어때요? 이미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어때요? 변화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품사로.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는 이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이 세 개는 어때요? 이 확장 현상을 도와준 명사, 형용사, 부사가 확장되는데 그 확장 현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사를 변시해서 명사 만든 게 동명사, 투부정사, 동사 변시해서 명사, 형용사 만든 게 투부정사, 그리고 부사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치사구가, 이 전치사가 또요, 전치사구가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와가지고 형용사 역할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동사 변시해서 투부정사, 변시해서 부사 만든 게 투부정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문장을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명사처럼 쓰여봐서 명사절, 형용사절, 문장을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방금 했던 관계사절이죠.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입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아야지 해석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영어 문법 문제도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 안 그래?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영문법, 오케이? 이걸 지금 제가 강의 사이트에 강의에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해석 연습하는 문제, 엄청나게 좋은 지문들이 나와 있어서 이 지문들 해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어 구문 해석 능력은 급상승할 겁니다. 자, 일단 마지막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이제, where를 위치로 바꿔야 되겠지? 좋습니다. 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실험실에서 길러진 그런 고기입니다. 즉, 실험실에서 이렇게 기른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환경 오염 때문에
고기도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자. 뭐 이런 게 있나 봐. 오케이? 이런 가축을 키우면서도 환경 오염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실험실에서 기른 고기는, 실패했어. 오케이? 툭 끊고, live up. 어디로 향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에 실패했다. 뭐 하는데? 그것의 약속으로,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가 되겠죠. of replacing traditional 전통적인 고기를 replace 대체하는 듯 하겠다는 약속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뭐 어떤 내용인지 일단 알아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쭉 해석해 가면서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능력을 묻는 문제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실패했다고요. 이러한 어때요?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약속. 전통적인 고기를 대체하는 것하고, 오케이? 자, 레이나 말은 억제하다 그런 뜻이야.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것의 약속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이닝은, 오케이? 리플레이싱과 end에 의해서 병렬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해석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것이 얘랑 병렬 관계를 걸려 있는지를 이게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 이 문장을 해석 못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대충 밖에 해석 못하겠지. 정확한 해석 능력을 체크한 문제가 문법 문제라니까. 됐어요? 수능 스타일 문법 문제인데 공무원 문법 문제가 지금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 해석을 하는 것을 어때?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지. 맞지? 정확하고 빠르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어때? 실험실 고기 문제인데 그게 어때요? 약속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맞았어 이거. 이거 또 자 현재 지금까지 실패했다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지. 자, 그다음에 자 부사의 밑줄을 그어줬으면요. 이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형용사가 아닌가라고 체크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해봅시다. 부사의 밑줄을 그어있으면 형용사가 아닌가.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안내한 곳에서 설명이 다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어때? 믿을 수 없게 비싼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죠. 자, to 동사 원형이 붙어있는데 이것도 알맹이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to 동사 원형 여기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동명사도 동사 원형 붙이죠. 이렇게 동사 원형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수의 일치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동사 원형이니까. 행위자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이니까 s 붙일지 말 건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뭐는 신경 써야 되냐고 했대요. 시제, 시간하고, 오케이? 시간하고, 시제하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은 따져봐야 되는 모든 동사들은 그거 따져봐야 된다 했잖아. 수의 일치, 시제, 능동수동. 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시제라면 이제 완료 시제냐, 완료냐, 완료부정사, 단순부정사 이런 건데 이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따라와서 제가 안내하는 곳에 와서 들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자 봐봐. 그럼 능동수동을 따져볼까요? 능동수동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케일링하는 아주 커다란 그런 도전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도전이 뭔데요? 이런 도전, 이런 앞에 나온 얘기겠죠. 자, there are 막대한 규모의 도전이 존재합니다. between 뭐 사이에 우리가 지금 실험실 고기 만드는 거. 우리가 현재 실험실 고기에 관련해서 우리 현재 위치해 있는 우리의 기술적인 상황, 알았지? 그것과 위치해 있는 곳과 where we need to go,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도전이 어려운 점이 난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도전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뭘? 자, 풀도록.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나는 나는 원합니다. 나는 원해요. to Mary Jane. 오케이? Mary Jane.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도 나고 결혼한 사람도 납니다. 이때 메리의 제인은요. 메리의 주어는 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죠. 나는 원합니다. 나는 원해요. to. 자, respect가 있거든요. respect. 자, 그런데 respect by student. 나는 학생들에 의해서 존경받기를 원해. 자, 그랬을 때는
누가 이거 존경하다의 주체는 누구 나죠.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겁니까? 이 투부정사의 주체는 바로 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존경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 의해서 존경받기 때문에 어때요? to be 수동태가 돼야 된다. 투부정사도 이렇게 수동태가 존재하거든요.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능동수정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요.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이러한 커다란 규모의 도전이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해결하냐, 해결되냐? 해결되기 때문에 to be solved라고 돼야 된다. 수동태 투부정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입항 문제입니다. 대입항 문제는 항상 X는 Y다를 잡는 겁니다. 자, AUV는 stand for란 말은 뭘 상징한다, 나타낸다 이런 말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를 위해서 내가 서 있으니까 그거에서 대변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상징하다, 나타낸다 는 뜻입니다. AUV는 나타낸다 뭐를 autonomous 자동 물 수중 차량을 상징한다. 즉 약자라는 뜻이에요. 약자. 오케이? 그래서 AUV는 이것의 약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X가 뭐가 될까요? AUV.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는 소재가 등장하면 오케이, 그건 중심 소재 X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설명하기도 바쁘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지? 자, X. 그러면 이제 그 AUV가 어쨌다는 거냐? 자, 보죠. 그의 속성을 쭉 보겠습니다. AUV는 인간이 타지 않는 무인 수중 로봇이야. 그리고 그들의 네임, 이름이 suggest, 암시하는 것, 이때 S는 뭐만 것처럼이야. 접속사 S는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는 뭐만 그때 그 중에서 여기서는 뭐만 것처럼이야. 것처럼 그들은 작동합니다. 독립적으로 인간과 독립해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지 혼자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unlike remotely 원격으로 작동된 vehicle 차량 ROV죠. 이거와는 다르게 이런 얘기야. 알았지? 이거 빼버리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서비스 베슬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건데 얘는 말이죠. 얘는 이건 다르게 AUV는 have no 어떤 피지컬, 육체적인,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그들의 작동, 조작하는 사람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됐어. 지 혼자 작동하는 거야. 이겁니다. 오케이? 자, 오히려 AUV는, 됐습니까? AUV는 이렇게 돼 있고요. 프로그램 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어. by offer에 통제됩니다. 이런 얘기야.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 지금? AUV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AUV는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다녀. 이거 다 지금 AUV가 어떤 거냐,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글은 AUV, X는 AUV고요. 이거에 대한 어때요? 이것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작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골라보겠습니다. 작동 원리 다 몇 번입니까? 자, 몇 번이죠? 그래서 AUV를 ROV로 대체하는 것의 충격 무슨 소리?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ROV와는 다르게, AUV와는 다르게, 이렇게 중심 소재가 ROV잖아요. AUV죠. 그래서 ROV랑 다르게 AUV는 계속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작동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 오버뷰. 역사적으로는 어떤 개관, 개요 이런 뜻이야. 인간이 타지 않는 로봇을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개요를 설명하는 거, 개요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기술적인 도전들 그 얘기한 게 아니야. 자, AUV 나왔죠. AV의 특성과 작동 메커니즘 몇 번? 4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쉽어요. 너무 쉬워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에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끼워넣기 문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부터 읽어보라고 합니다. 읽어보고 앞뒤 내용을 추론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공무원 지문 자체가 쉽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떼어내도 어때요? 있고,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앞에 두 문장 읽는 거 있고 방향 잡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게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법대로 풀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면 더 좋겠잖아. 됐죠? 자, 갈등 관리는 can be challenging, 도전적이다. 즉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뭔가 나에게 도전을 해오면 능동이니까 능동이잖아. 나에게 도전을 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본다는 거야. 자연의 그런 fight, 싸우거나 혹은 flight, 도망가는 그런 자연적인 반응을 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주는 거야. 자, either A or B. 자, 그래서 당연히 뒤에 나온 거, attacking 뭐야? fight 해당되겠지? 첫 번째 나온 것이 공격하는 거. 그리고 flight는 도망가는 거겠지. 그래서 fight는 적을 공격하고 flight는 어때요? 도망가는 거지. flight는 도망가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이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현상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보인다는 거지. 도망가든가 아니면 싸워서 충돌하든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fight reaction 보니까 fight 후주적으로 보자고요. 자, fight reaction 나왔을 때 그럼 flight reaction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지. 여기 flight는 flight 반응. 그 다음에 어때요? fight 반응.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게 볼까요? by getting aggressive. 이때 get은 become 뜻이야. 공격적이게 됨으로써. 오케이, 공격. 여기 나와 공격적인 거. 오케이, fight죠. 여기 있는데 flight 나왔네요. 그들은 not only but also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그들의 인간관계를 데미지할 수도 있고요. 손상을 입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디 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먼저 어때요? 공격적인 fight reaction이 먼저 나왔겠지.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때요? 예, 이런 인간관계를 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뒤쪽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flight response 나오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들어갈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fight response 해당되기 때문에 flight response 앞에 나와야 되겠지. 2번. 이렇게 너무 쉽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방향을 잡는 거,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걸 키우자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은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것대요. 이건 어때요? 통일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있는 시간 없고요. 자, 통일성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X는 Y다. 모든 글은 당연히 X는 Y다가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가 존재합니다. 그 메인 아이디어를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한 단락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근데, 어느 하나를 어때요? 어느 하나를, 오케이, 다른 소리를 하게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글을 제대로 지금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바로 어때요? 캐치해내는데, 이 흐름을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간첩을 집어 넣어 놨을 때 그걸 찰 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 글을 어느 정도 내용을 지금 대의를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흐름을 방해하는 거 이걸 어때요? 이제 간첩을 끼워 넣어야 되겠는데 그 간첩을 끼워 넣을 때 우리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있잖아요. 오케이? 북한군이 간첩을 침투할 때 북한 군복 입고 오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 지하실과 연결된 통로, 자기들이 땅굴이 어떤 교회 통로랑 연결돼가지고 그 교회 지하실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남한 군복을 갈아입고 바로 침투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 중에서 어떤 중심 소재라든가 어때요? 앞에 언급된 단어를 가지고 앞에다가 딱 옷을 입혀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장을 시켜놓은 거지. 간첩을 남한 군복으로 입혀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변장하고 있는 것도 이 실체를 밝히지 모르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그 간첩은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또 중심 소재나 앞에 언급된 단어를 가지고 변장시켰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간첩 찾아내기. 오케이? 그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X는 Y다를 잡아내면 그 간첩은 쉽게 너희놈 이리 와라고 쉽게 잡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X는 Y다를 잡습니다. Z세대로서 잘 알려진 이 세대는 태어났습니다. 이때. 오케이? 그리고 그들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around 2020년경에 결국은 다 취업 직장 지원선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Z세대입니다. Z세대. 자, 그래서 having grown up. 근데 Great Recession, 대공황,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할 땐 그 시대 한가운데서 성장했던 그들은 해석하는 방식도 나중에 다 설명합니다. 제 사이트에서. 자, 그들은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고 또 그것이 어때요? 즉 그것은 뭐냐면 냉소적인 그들의 어떤 성격이죠. 그것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색칠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Z세대는 냉소적이다. 자, 그래서 중심 소재 X는 어때? X. Z세대는 오케이? Y한다. 냉소적이다. Z세대가 어쩐다고? 냉소적이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오케이? 됐죠? 나머지 그러면 어때요? 이제 너무 쉽게 할 수 있겠지. 자, 가장 어때? 텔링하는 트렌드, 오늘까지 가장 우리가 말하는 추세, 즉 가장 어때요? 뭔가 영향력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세는 바로 뭐냐면 is conscious한 의식적인 언보스다. 우리가 보스는 사장을 언보스해버린다. 뭔가 사장을 무시한다든가 아까 냉소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겠지. 그리고 어때요? practice, 또 어떤 관행인데요. 매니저 역할을 피하는 그런 관행이 얘네들의 중심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연결되죠? 내용수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since는 뜻 두 가지입니다. 뭐만 이래로 뭐만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A 플러스 B, C 플러스 D입니다. 여기서 뭐만 이래로가 아니겠지. 뒤쪽에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로가 아니라 뭐만 이래로가 되기 위해서는 쭉 그래왔다. 여기 현재 완료가 돼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뭐만이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래서 A가 B하기 때문에 C가 돼야 한다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자, 이러한 젊은 노동자들이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 to supervise. 너를 감독한다. supervise는 감독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독할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 무슨 소리야? 지금 매니저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매니저가 되기 싫다고 그랬는데, 답 몇 번?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7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왜냐면 2번은 어때? 2번. 냉소적이니까 기존의 어떤 틀, 이런 것들 다 어때요? 피하고 싫어해.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되잖아. 통일성 있게 일관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예. 얘네들이 어때요? 남을 감독한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장난쳤냐? 여기 워커가 나왔고요. 또 뭐야? 여기도, 여기 워커 있어요? 없어요? 워커가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을 감독한다. 관리하는 거니까 감독한다. 연결되죠? 이런 단어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오케이? 이런 단어 가지고 간첩 남원 군복을 입혔단 말입니다. 오케이? 간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씹어놨다 이겁니다.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Z세대는 이렇다. 이걸 잡아내면 당연히 3번은 그거와 역행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이어질,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자, 순서 배열 문제는 자, 소거법을 사용합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자기의 짝꿍을 찾는데 이런 식으로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짝꿍을 찾는데 자기의 결혼 상대를 찾는데 일단은 결격 사유가 없는 짝꿍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일단 카트시켜요. 알았지? 자, 그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 짝꿍이 될 자격이 없는
그 결격 사유가 발견됐을 때, 그 발견되면 소거시키는 겁니다. 그 결격 사유를 우리는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그 결격 사유를 찾아내는 거, 중요한 거는 바로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여기에 he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A번이 주어진 문장 다음 짝꿍으로 연결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남자 이름, 예를 들면 탐 같은 남자 이름이 나와야 된다. 근데 he가 나왔는데 여기 남자 이름이 없다. 그러면 또 여기에 짝꿍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거시킨 겁니다. 알지? 이게 바로 소거법입니다. 그러면 대명사가 있었죠? 첫째는 대명사가 이제 그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명사가 바로 시그널이 되는 건데요. 대명사 말고 그래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또 예를 들면 this surprise, 이러한 놀라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이 어떤 놀라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없다? 그럼 역시 결격 사유가 나오죠? 그래서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플러스 명사죠. 그래서 지시어 플러스 명사. 이렇게 이제 지시 형용사라고 그러죠. 지시 가리킨 것. 이러한 뭐뭐. 지시 형용사. 명사를 꾸며져. 이러한 책. 그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진 걸 우린 지시 형용사라고 그래. 오케이? 대명사, 지시 형용사. 오케이? 이런 것들을 바로 올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근거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however 같은 연결을 봅시다. 자, 여기 내용이 여기 however 뒤에는 어때요? 분명히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however 했는데 이쪽이 지금 어때요? 내용 자체가 똑같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렇다면요, 연결이 안 돼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 분명히 however 앞에 플러스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안 나왔다? 역시 그러면 제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거법을 활용해서 일단 소거시키는 거지. 이러한 소거 단서들, 소거할 수 있는 단서들. 그래서 짝꿍을 찾는데 결격 사유가 보인다 그러면 제거시키는 겁니다. 이게 소거법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지. When you engage in, 네가 engage, 뭔가 종사할 때, 오케이? 뭐뭘 할 때 이런 얘기, 종사할 때. 어떤 유일한 하나의 임무에 종사할 때, 임무에 네가 집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Like cooking dinner.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싱글 하나의 임무에 네가 종사할 때, 매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This network. 됐죠? This network. 자, 이러한 네트워크. 자, 여기 그러면 지시 형용사 플러스 명사. 여기에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럼 제끼는 겁니다. 얘 짝꿍이 될 자격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10번 볼까요? 함께 그들은 만들어낸다. 여기에 그들에 해당되는, 여기 대명사. 오케이? 대명사에 해당되는 복수명사 여기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제끼입니다. 그래서 B가 맨 앞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from the moment, 그 순간, 네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뭘 결정 내려? What to make, 무엇을 만들지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different region of your brain, 너의 뇌의 다른 지역들, 영역들, 이것들이 집단적으로 report, 뭐뭐로서 언급되냐면 report는 언급하다는데 report A as B, A를 B로 언급하다는데 이거 과거 분사네요. 그래서 뭐로서 언급된다는 겁니다. 뭐로서? 시작. 인지 컨트롤 네트워크로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 인지 컨트롤 네트워크. 됐습니까? 나오죠? 자, 그래서 아무튼 네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뇌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협동한다. to make it, 그것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더 인지 컨트롤 네트워크 나왔는데 바로 this 네트워크 연결되죠? 자, 그러면 오케이. A가 이제 B 잡았어요. B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B 다음에는 A가 되겠지. 이게 이제 이 this 네트워크, 이것이 지시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소거법을 했을 때도 적용되지만
그 다음에 이것 뒤에 찾을 것에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지. 이러한 네트워크가 바로 여기 네트워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뒤에 B 뒤에 A가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B, A, C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죠. 소거법을 활용한다. 소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시그널들은 오케이 대명사 그리고 지시 형용사 플러스 명사 오케이 그리고 연결어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거법을 알아둡시다. 자, 미처치 부분에 들어갈 말 빈칸입니다. 오케이. 자, 수능 영어는 사실 요즘 나오는 수능 영어는 이런 식으로 빈칸을 먼저 보고요. 빈칸 앞뒤 부분을 읽고, 앞뒤 부분, 그리고 빈칸 읽고, 그 다음에 앞뒤 부분, 빈칸을 활용해서 답을, 수능에서는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가능하기는 하지만, 오케이? 가능하긴 하지만, 역시 앞에서부터 두 문장을 읽고, 오케이? 두 문장을 읽고, 일단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from the AI craft가 하여튼 모르다 치고, 하여튼 AI 그런 이메일로부터 어디 일까지, systems, 오케이? recommending TV show, TV 쇼를 추천해주는 시스템, 그 심지어는 병을 진단해줘. 오케이, 이런 시스템들이 됐어요. 또 그런 것에서 이르기까지 the presence of machine intelligence, 기계 지능, 즉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in everyday life, 일상 삶에서 더 이상 science,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and yet 나왔습니다. 오케이? and yet.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면서요. 일상에 널리 퍼져 있다. 더 이상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나 나왔으니 여기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X는 어때? X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however, 이 뒤쪽에서 뭘 잡는다? X는 Y야 한다. 이 Y를 잡아야 되겠지. X는 Y를 잡으면 빈칸은 해결되는 겁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3개. 그러나 모든 약속, 스피드, 정확성, 그리고 최적화의 약속에도 for all 그러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됩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re is a lingering discomfort. 오케이? 링거란 말은 우리가 링거 주사 맞으면 어때요? 2시간 동안 조금씩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죠. 그래서 아주 오래 머무르는 달라붙어 있는 discomfort. 예,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어때?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때? 부정적인 면, 불안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때요?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이 뭔지만 알면 당연히 어때요? 바로 정확하게 화살의 관역, 10점 관역에 꽂아놓을 수 있겠지. 아직은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 오케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어떤 불편함? 오케이?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 툴을 사용하는 것을,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AI 툴을 좋아하는 것이 이건 열외로 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편하는 거예요. 불편함. 오케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에 그럼 이거는 사랑하는 거 빼놓고 다른 사람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뭔가 anxious, 불안함을 느끼고요. 무심스러움을 느끼고 심지어 feel betrayed, 배반당한 걸 느낀다는 거야. 그들에 의해서. 자,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답. 오케이? 자, 중요하니까 물어보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답에서 우리는 결국에 가서 이제 여기서 Y를 찾는데 최종적으로 왜 그럴까? 왜 불안함을 느낄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Y를 잡아내고 빈칸을 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The answer isn't just about 그 대답은 왜 그럴까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단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AI가 작동하는지, AI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란 얘기야. 알았지?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알았지? 일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X는 Y를 잡았잖아요. X가 Y가 뭐였죠? 자, AI는 discomfort. 이때 comfort란 말은 우리가 뭔가 불편하다,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그런 뜻이야. comfort로 마음이 편안한 이런 뜻이야. comfort. comfort는 또 동사로 쓰이면 위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왜 그렇지? 아까 그 불편한 이유. 그러니까 쭉 가서 우리에게 AI가 불편함을 제공한 이유는 우리가 말이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걸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야. X는 Y 잡혔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니까 자, 그러나 자, 저 빈칸 넣기. 자, 빈칸과 관련 빈칸 있죠.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바로 빈칸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많은 AI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오케이? as 블랙박스로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블랙박스 그러면 자동차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블랙박스다. 깜깜한 그런 박스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뜻이야. 속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 블랙박스는 안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너는 어때요? 무언가를 자 이거는 세미컬러는 즉 그런 뜻이야. 네가 무언가를 글자를 타이핑해서 넣으면 일단 결과가 나오긴 나와요. 결정이 나오긴 나오는데 자 봐라. 그 사이에 나오는 논리 그 사이에 네가 타이핑을 치고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 사이에 논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 뒤에 읽어봐도 답이 보이겠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X는 Y다가 뭐였어요? X는 Y다. X는 Y다. 오케이? AI는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디스컴포트, 불편함을 준다. 오케이? 그 불편함을 주기가 뭐냐? 오케이? X는 AI인데 AI는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안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아까 물어봤죠. 그 대답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를 못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우리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할 수 없어. 자,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 논리가 측정될 수 있으면 당연히 이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 논리가 매우 명시적으로 드러나면 이해 가능하겠지?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 이런 얘기야. 심리적으로. 자, 그리고 논리가 쉽게 트랜슬레이트 해석될 수 있으면은 당연히 마음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겠지?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때 논리가 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야. 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넣기도 X는 Y다를 가지고 풀 수 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런 구조야. 자,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역시 앞에서부터 읽어갑니다. 읽어가가지고요. 예,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increase our speed, 우리의 스피드를 증가시켜. 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대부분의 임무에서 우리가 속도를 증가시킨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확성을 잃어버립니다. 오케이? to increase 정확성을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면 우리는 어때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 가지를 얻으면 봐봐. 속도를 증가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정확성이 빨리 하고 싶으면 정확성이 어때요? 예, 정확성을 잃게 되고 또 정확성을 이렇게 높이고 싶으면 어때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됐지? 더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if a 플러스 b, C 플러스 A가 비한다면 C가 비한다. 또 어때요? 또 뭐야? 이거는 세미콜론은 나열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이 나열되는 겁니다. 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인 사업, 우리의 성공적인 사업이 팽창한다면 그것은 뭐야? 또 suffer는 뭐야? 안 좋은 것을 겪답니다. suffer. 오케이? suffer. 뭘 겪어? 감소를 겪는 겁니다. in the informality.
자, formality는 formal과 공식적인 건데 informality는 어때요? 비공식성을 성에 있어서 감소가 일어난다. 비공식성에서 감소가 일어난다? 이게 뭐 나쁜 건가? 자, 그리고 접근, 비공식성과 접근에 대한 감소가 안 좋은 것을 겪는 거죠. 사장에 대한 접근이 안 돼. 왜? 회사가 커져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팽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커지니까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안 되죠. That may have been 커다란 부분이었어. 그것의 초기 성공의 커다란 부분이었던 그런 사장에게 직접 접근하고 직접 1대1로 대면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했는데 그게 상실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때 다? 모든 것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오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 B, C가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나열된 공통된 속성이 뭡니까? 하나를 잃으면, 오케이? 구체적인 곳에서 이걸 일반적인 내용을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되고,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게 된다. 이게 이 수에 들어가야 되겠지.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주제문이 바로 일반적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서포트해 주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구체적 진술. 됐습니까? 자, 사과는 우리 몸에 어디에 좋고, 감은 우리 어디에 좋고, 배는 우리 몸 어디에 좋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때요? 사과, 배, 그 다음에 감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과일이 되겠지, 과일. 오케이? 이게 일반적 진술이. 구체적 진술 당연히 사과와 배.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과, 배는 구체적 개념이고, 과일은 일반적 개념이지. 근데 이걸 문장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사과, 배는 우리 어디에 좋다. 이걸 문장으로 나타내면 건강에 좋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 진술. 이 일반적 진술이 바로 주제문입니다. 구체적 진술을 가지고 일반화 시켰습니다. 오케이? 똑같아. 이걸 잃으면은 이걸 얻게 되고, 또 이걸 잃으면 이걸 얻게 되고. 자, 이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진술은 하나를 잃게 되면 하나를 얻게 되고,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뭘까요?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돼. 작은 문제에 있어서 그 얘기가 아니지. 자, 인생은 가득 차 있어. 예상되지 못한 행복한 순간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를 잃게 되면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무언가 원한다면 너는 어때요? 어떤 길을 찾아낼 것이다. 무슨 소리? 모든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 항상 무언가 cost, 비용이 존재한다. 이런 몇 번이 될까요?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2026년 국가직 9급 영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문들 자체가 내용의 난이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인데 우리가 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마저도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고 빨리 읽었을 때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케이? 저는 그걸 실제로 지금 교실 현장에서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수험생들이 많을 거란 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빨리빨리 해석이 안 되고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구문 해석 능력과 독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반드시 그 강의를 듣고, 오케이? 자, 해석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해석 마스터로 가는 길 해석 영문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오케이? 기본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그런 문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공을 쌓기 위한 내용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예문들 훈련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걸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해석하는데 완전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공무원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유형별로 지금 새로운 출제 기조에 맞춰서 유형별로 제가 또 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해석 영문법 강의를 듣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공무원 유형별 문제풀이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탄탄한 국급 공무원 시험 영어 문제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겁니다. 오케이. 물론 거기에서 또 더 많은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 독해 훈련을 해야 되겠지.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또 그곳에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독해 훈련을 해야 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해석 마스터로 가는 길 해석 영문법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뵙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수고했습니다.